자, 오늘은 도형 요소 이동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동 대상 도형들은 적색, 그 다음 이동된 도형들은 자주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평면 보기로 해서, 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그렸어요. 자, 이 사각형을 이동을 했을 때, 자, 이동 기능에서 보시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동할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고 선택 다 했으면 엔터. 자, 그럼 이동을 할 텐데 X방향으로 얼마만큼, 한 50만큼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하니까 전 색깔이 똑같네. 자, 근데 여기 설정에서 원래 기본값은 얘가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동해서 그룹과 결과 색깔을 사용하겠다 되어 있는데, 결과 색깔은 보라 색깔, 그 다음에 대상은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이거는 이동 대상을 나타내고요. 대상. 이거는 이동 결과예요. 결과. 이제 결과를 구분하라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건데, 모르겠어요. 전 불편해요, 이게. 원래 고유 색깔로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서 보면 색상 복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원래 고유 색깔로 돌아가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색상 복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복귀가 되긴 되는데 번번이 해주려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정에서 아예 이동 그 색상을 쓰지 않겠다. 즉 이걸 하게 되면 원래 고유 색깔로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시 대상 도형 색깔 변화 의미, 뭐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 자, 평행 이동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평행 이동 언두 한번 해볼까요? 언두 다시 한번. 자, 이 평행 이동을 할 때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이동해서 이동 기능을 해도 되고요. 그럼 바로 리본바가 뜨죠. 조건 입력하는 창이. 또는 이동 기능을 실행해 놓고 대상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거나 똑같아요. 근데 작업이 어떤 게 더 편하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상을 선택하고 이동을 선택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작업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먼저 기능을 하고 이걸 선택하면 꼭 얘를 눌러줘야 돼요. 선택 완료라고 하는 얘를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물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엔터가 저 동그라미하고 비슷해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불편하다. 엔터를 딱 치면 바로 이렇게 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동, 복사, 연결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동은 원래 있는 대상이 없어지고 생기는 거고, 복사는 원래 있던 게 있는 상태에서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연결을 해볼까요? 자, 복사를 체크된 상태에서 X방향으로 50, Y방향으로 100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이동 대상이 되고 이게 이동 결과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사를 체크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연결은 뭐냐? 연결을 체크를 하면 그 이동 대상과 이동 결과의 그 포인트, 끝점, 꼭지점, 이 점들을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연결 기능을 체크하면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끝점에서 서로 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 점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점이 일로 갔고, 이 점이 일로 갔고, 이 점이 일로 갔고 표시해 주는 건데 별 쓸 일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연결이 이런 게 있다. 자, 복사가 됐다는 얘기죠. 자, 복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두 개 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증분값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Y값을 넣었는데 Y값을 50만 하겠다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값을 넣으면 바뀌는 거죠. 쭉 위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분값으로 넣은 거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점에서 점으로,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원래 있던 대상의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겠다. 이렇게 클릭하면 이 점, 처음 찍은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점에서 점으로 라는 얘기예요. 두 점. 뭐 이거는 뭐 직선 같이 생겼는데, 예, 직선? 저 의미가 있을까? 아, 직선을 선택하는 건데 직선을 그려놓고 하면은, 자, 이따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 대상을 이동해서 평행이동으로 직선 얘를 선택하겠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 이건 거리 각도. 각도값이 지금 얼마인데 나는 각도값을 45도로 하겠다. 그럼 45도로 바뀌는 거죠. 45도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값을 얼마를 하겠다. 100으로 하겠다. 10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을 이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양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옮겼을 때 미리 보기를 체크하면 미리 보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자동 배율은 이제 화면을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체크하면 이동 결과를 가득 차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새로운 속성을 사용하겠다. 이동 결과는 레벨을 달려주거나 또는 색상을 달려주거나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이제 평행 이동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평행이동 받고, 평행이동 3D? 자, 3D라고 하는 용어가 붙으니까 왠지 입체 개념이 드는 것 같아요. 평행이동 3D다. 3D. 그죠? 자, 3D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도면을 봐야 될까요? 자, 등각 보기 상태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사각형을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의 크기를 50에 50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돌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한 20파이짜리 원을 하나, 이게 또 20파이로 고정을 시켜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요. 지금 얘는 평면에 그려져 있잖아요. 평면에 그려져 있는데, 자, 이거를 정면에다가 옮기겠다 할 수 있어요. 평면에서 보면 이런 형상이잖아요. 이런 형상인데 이거를 정면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면이면 이 정면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다 보내볼게요. 그러면 다 선택을 하고 이동해서 평행이동 3D 체크하고, 원래 있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평면에 있다. 그러면 옮기려고 하는 대상 평면은 뭐냐? 정면이다 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해가 가려나요? 평면에 있던 게 정면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정면이 아니라 우측면을 하겠다 그러면 우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에 있던 게 우측면으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잘 안 써요. 왜냐면 나중에 배울 다이나믹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더 편하게. 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그래서 평행이동 3D라고 해요. 자, 대칭이동. 뭐 대칭이동 많이 쓰겠죠, 더러. 자, 그럼 대칭이동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부분을 평행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지점을 한 이 정도 옮겨볼까요? 이렇게 옮겼는데 이동만 시켜보겠습니다. 이동. 자동 배열 체크해놔서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얘를 가지고 가공을 했는데 양쪽이 똑같네. 그럼 얘를 뺄까요? 이렇게 뺐어요. 자, 이거를 가공했는데 도면에 대칭 가공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칭 가공하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형상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동에서 대칭 이동을 선택을 하고 이 Y축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Y축의 어떤 좌표 또는 X좌표를 지나는 X좌표를 지나는 수직선이고요. 이거는 Y좌표를 지나는 수평선이에요. 특정한 Y좌표, 특정한 X좌표. 자, 그러면 얘를 지금 같은 경우 이 Y축을 기준으로, 즉 X가 0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하려면, 이렇게 넘어가려면 얘를 체크해야 돼, 얘를.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좀. 그러니까 얘를 체크하면 X값이 0인 Y축이란 뜻이에요. 여기다 값을 넣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를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X를 0으로 안 하고 나는 마이너스 10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0인 위치거든요. 0.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X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Y축이란 얘기예요, 이게. 대칭 이동. 그 다음 얘는 이제 Y축이죠. 얘 같은 경우, 자, Y축. 선택하면 Y축을 가지고 대칭 이동인데, Y축이 0인데, 어디 갔어? 아직 없네. 여기다가 값을 넣어볼까요? 이 값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Y점의 좌표 여기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찍은 점, 내가 찍은 여기 Y좌표 여기를 지나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쵸? 이거하고 이거 의미, 이거 좀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의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도가 45도래요 45도. 그러면 45도인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45도가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여기냐? 이 값을 기준으로 해요. 이 값. 그러니까 얘가 지금 Y가 얼마고 X가 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값을 얘가 기준으로 해서 45도인 선을 그려서 대칭 이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00으로 줬다면 0 이렇게 줬잖아요. 00으로 주면 45도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001 지나는, 여기를 지나는 45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귀찮고요. 그냥 직선으로 하시면 가장 속 편해요. 직선. 여기면 직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얘는 아니고 직선. 여기 직선을 체크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지금 직선이 없어서 없네요. 직선 하나 그려놓고 볼까요? 제가 이렇게 직선을 그려놨어요. 그려놨으면 이 직선을 가지고 대칭하겠다 하면 돼요. 대상 선택하고 대칭 이동 선택하고 직선을 선택하고 얘를 찍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대칭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선도 있지만 여기 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두 점을 찍으면은 곧 직선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찍겠다 그러면 내가 찍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가상의 직선을 대칭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대칭 이동 한번 해보세요. 자, 회전 이동. 자, 회전 이동. 회전시킨다는 얘기죠. 이것도 별건 없는데, 자, 보시면. 자, 이 대상을 회전 이동을 시켜보겠다. 이동해서 회전 이동. 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원점이 여기가 회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WCS X0, Y0인 위치가 기준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 회전의 그 기준점을 수정하고 싶으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그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특정한 점을 찍겠다. 그러면 내가 찍은 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45도 간격으로 해서 개수를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찍은 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45도 간격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전 이동하고 평행 이동이 있는데요.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센터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 이렇게 이루는 각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 각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회전할 수가 없게 회전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근데 평행이동 형태로 하게 되면 그 형상이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얘를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회전한 형태, 이거는 그대로 그 형상의 위치만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를 이렇게 작게 줬을 때 이거를 반대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솎아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솎아내고 엔터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 밖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이게 회전 이동이었고요. 자, 배율이동은 확대 축소예요. 자, 언두. 자, 얘를 이제 내가 그렸는데 얘를 2배로 확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동에서 배율이동 체크하고 대상 선택하고 엔터. 자, 배율이동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원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율이동 할 어떤 기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배율을 2배로 하겠다.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배로 하는데 여기는 동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 Y, Z까지 동일하게 배율이 되는 거고요. X, Y, Z를 따로 선택하면 따로 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X 방향으로 2배, Y 방향으로 3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고유 속성이 없어지죠. 짱구이 모양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Z 입체 영상 같은 경우는 뭐 Z도 해당이 되겠지만, 자, 이게 배율이동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이 또 뭐가 있나? 옵셋. 옵셋은 간격을 띄우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옵셋이 이동해서 보면 옵셋이라고 있어요. 배율이동 다음에 뭐가 있는데 저기는 안 나오네. 자, 옵셋. 옵셋은 말 그대로 대상을 찍고 방향을 찍으면 그 방향으로 이 거리만큼 옵셋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5라고 입력하면 5만큼 그 값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옵셋은 하나의 대상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대상만. 자, 언두. 자, 그러면 이 대상을 전체를 다 옵셋하고 싶으면 그럴 때는 윤곽 옵셋. 이동해서 윤곽 옵셋으로 체인으로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옵셋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간격을 넓히면 이렇게 옵셋이 되는 거죠. 자, 윤곽 옵셋. 이게 윤곽 옵셋이고요. 거의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윤곽 옵셋도 있고 투영 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투영 이동은 좀 활용 범위가 상당히 좀 있어요. 3차원에서도 활용을 하고 하는데, 투영 이동. 자, 투영 이동을 보겠습니다. 투영 이동은 특정한 Z값을 선택해서 그 Z값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얘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해서 투영 이동을 체크하고 여기에다가 50. 그러면 Z가 50인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평행 이동은 증분값으로 하는 거고요. 투영 이동은 절대값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30이다. 30으로. 여기를 60이다. 60으로 이렇게.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 Z, 여기가 Z가 0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높이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평행이동은 증분으로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도형이 0이 아니고 다른 데 있으면 증분으로 했을 경우하고 절대값으로 가는 건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면에 투영하는 건데요. 평면에 투영한다. 그러면 얘를 한번 약간 틀어볼까? 자, 얘를 선택을 지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대상을 약간 회전을 시켜 보려고 해요. 작업평면 정면에서 봤을 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한 30도만큼. 그러면 작업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이동해서 회전 이동을 체크한 다음에 회전의 회전 기준을 여기로 잡고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만큼 마이너스 30도만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지금 회전시킨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작업표면 정면으로 해서. 그런 다음 이동을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인데 얘가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네. 그죠? 얘가 세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평면화 시키겠다. 이동해서 투영 이동해서 얘를 평면 선택하고, 자, 그 평면이 정면으로 되어 있네요. 정면이 아니라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바꾸면 평면이 되겠죠. 지금 안 바뀌었나?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평면, 작업평면 평면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Z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Z값이 없는 동일한 면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투영이동이거든요. 특정한 평면으로 옮기겠다. 평면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곡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곡면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곡면을 그려서 곡면에다가 투영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솔리드 기본 영상에서 구를 그려볼게요. 구. 자, 이렇게 구를 그릴 텐데, 자, 우측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 해놓고 이 크기를 한 45 정도 하고요. 구를 만드는데 확장을 시켜서 180도만큼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근데 회전하는 방향을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까, 마이너스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은, 시작을 270도에서 시작을 해서 90도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얘와 얘는 지울게요. 지금 곡면이에요. 곡면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곡면인데 현재 이 대상을 이 곡면에다가 투영을 시켜볼게요. 작업평면을 정면으로 하고요. 우측면으로 하고 이동해서 투영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상 도형을 선택하고 얘를 곡면에다가 투영하겠다. 곡면 선택.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곡면에 투영이 돼요. 와이어프레임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측에서 봤을 때 동일하죠.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곡면에 투영한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 뷰라고 하는 게 이게 작업 평면이에요. 이게 작업 평면의 그 수직한 방향, 작업 뷰 방향이. 그럼 노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멀은 이 곡면에 노멀하게 하는 거예요. 곡면에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면의 수직 방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이 뷰 방향을 하는 거하고 노멀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노멀로 했을 때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그 거리값을 입력을 해요. 자, 지금 이제 그 노멀로 한 거하고 뷰 방향으로 한 거하고 크게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뷰 방향으로 한 거는 그 작업 평면에서 똑바로 본 모양으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게 뷰 방향이에요. 근데 노멀은 평행선이 아니고 이 곡면이 기준으로 해서 법선 방향으로, 곡면에 대해서 법선 방향으로 해요. 곡면에 대해서 법선 방향. 이렇게. 그래서 생성되는 형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이 곡면에 노멀하게 이 점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곡면에 노멀하게 가는 거예요. 곡면에 노멀. 좀 차이가 있죠. 곡면에 노멀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으로 얘를 찍어보면 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지금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겠다. 방향을 반대로 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곡면에 노멀한 형태로 지금 화살표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곡면에 노멀이에요. 노멀. 그래서 가는 위치에 따라서 계속 화살표가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곡면의 노멀, 곡면의 수직한 형태. 우리가 예전에 그 다이나믹 점 그릴 때도 곡면의 노멀한 형태로 좀 그렸던 기억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멀로 할 때는 거리가 가깝게 되어 있을 때, 그 대상 곡면하고 가까이 되어 있을 때는 노멀 방향을 선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 배열은 이동을 하는데 X, Y로 이동하는데 개수를 여러 개를 어떤 뭐 일정한 패턴 형태로 배열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 거리값 입력하고 개수를 입력하면 선형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작업평면 평면으로 하고 곡면은 지우고,
자, 평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이동해서 선형 대열 체크하시고, X방향, 그 다음 Y방향 있죠. 개수, 얘도 한 50 정도 줘야 되겠네요. 50에 50, 50 갖고는 안 되네요. 100, 100.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X방향이거든요. X축 방향인데, 뒤로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양쪽, 위쪽으로. 얘는 위아래, 위아래를 결정하는 거고, 좌우, 이렇게. 개수를 입력하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형 이동. 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빼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대상에서 뺄 수 있고요. 다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 이게 선형 배열입니다. 자, 그 다음 롤 기능이 나오네요. 롤 기능. 자, 롤 기능은, 부가축. 원통에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가 롤 케이크 있죠. 롤 케이크 이제 그 밀가루 반죽 평평한 거를 말아가지고 케이크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 수 있어요. 얘를 말아볼까? 지금 얘는 지금 평면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평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동해서 투영 이동으로 Z0으로 이동시키겠다 그러면 일제히 평면화 되는 거죠. 이게 평면화가 됐어요. 이게 평면화 됐죠? 자, 평면화가 됐는데 이거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버리겠다. 자, 근데 회전하는데 그 회전하는 원의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자, 그거를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크기를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체크해서 한 이 정도의 원에다가 그려볼게요. 이게 650인데 한 600 정도 되는 원의 지름이 되는 이 원통에다가 말겠다. 얘를.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말아보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롤, 이동 대상 윈도우로 잡고,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확인. 그 다음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평면화 되어 있는 것을 이거는 말겠다는 얘기예요. 화살표 방향을 따라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보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럼 이게 롤이에요. 마른 거. 얘 같은 경우는 말려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평평하게 됐죠. 이거는 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것이 해당이 되겠죠. 이동 복사하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회전축. 회전축이 이게 X축이잖아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 거니까 X축이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C방향 CCW라 되어 있는데 방향을 어느 쪽으로 말 거냐. 뭐 이게 CCW죠. 이게 시계 방향이고 뭐 많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 원통의 지름값 이 원통의 지름이 몇 파이짜리냐 그 다음 이거는 말다 보면은 원래 평면에 되어 있던 것이 말게 되면 잘게 쪼개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의 그 정밀 공차 증분값 각도가 몇 도 각도로 이걸 쪼개서 만들 거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뭐 이거는 이제 말았는데 그 만 대상을 몇 도만큼 옆으로 이동시킬 거냐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이동 결과를 직선이나 원으로 할래 아니면 스플라인으로 할래 그 물어보는 거고요. 직선이나 원은 조각조각 나오는데 스플라인은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바꿀게요. 자, 그러면 직경값 어떻게 알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D 얘 누르면 이 직경값이 들어가겠죠? 뭐야? 아, 이게 X축이네. 삼각보기. 제가 틀어놔서 잘 못 봤네요.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X축 아닌가? 왜 이렇게 돼있지? 삼각보기 X축, Y축. 작업평면이 평면이어야 되는데, 우측면이었어요. 다시 바꿨습니다. 작업평면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업평면이 지금 평면인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지금 600에다가 말았어요. 말아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동만 체크해볼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원통에다가 이걸 만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말았는데 이 밑에가 있으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죠?
얘를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CC 더블 클릭해 볼까? 그러면 약간 위로 올라오죠. 이게 좀 위로 올라왔으면 했거든요. 약간 위로 올라왔는데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다 각도를 90도, 너무 많이 틀어졌네. 45도만 돌릴까? 45도 이렇게 돼서 각도를 대충 떨어진 치수로 하세요. 나중에 또 이걸 펼칠 때도 각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평면에 있던 것을 이 600파이의 그 원통에다가 이게 말았어요. 이게 어느 때 쓰냐면 금형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 금형이 요즘 한참 뜨더라고. 마스크 금형이 마스크 형상을 평면화시켜서 그린 다음에 걔를 말아요. 말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스크를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 찍어내는 그 어떤 뾰족뾰족한 형상을 여기 바닥 평면에 있던 형상을 이제 3차원 툴을 낸 다음에 걔를 말아버려요. 그래서 원통에다가 그 형상을 이제 가공하는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걸 알면 간단해요. 그거는 2D 경로, 3차원 경로, 일반 경로를 그냥 이처럼 말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그 경로가 생성이 돼서 부가축 형태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됐던 걸 또 펼칠 수도 있어요. 이거 펼쳐볼까? 일단은 얘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동이 됐죠. 지금 이동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동해서 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 기능으로 얘네들을 선택하고 이게 됐죠? 선택됐죠? 확인하시고 얘를 펼치겠다. 이건 펼친다는 거죠.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이 얘는 600으로 해야 되겠죠. 600 어디 갔어? 어디 가버렸네. 그 다음 얘가 아까 45도라고 했었죠. 얘도 45도로 할까? 저기가 있네.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지? 45도 뭐가 차이점 있나? 어디 갔어?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고 위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경계를 기준해서 얘가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를 일단 스플라인으로 바꿔보고 특별한 변화는 없네요. 스플라인은 이제 굵기가 가늘거든요. 직선 원은 두껍고 그럼 이 각도를 조금씩 조절해보죠. 0도 0도 안되네. 마이너스 90도 아니 더 가네. 그러면은 180도 내려와. 좀 더 하면 되려나? 180도에다 90도를 넣으면 270도. 안되네. 90도. 어떤 각도를 넣어서 얘네들을 평면화를 시켜요. 조금 더 이동을 시키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60. 이건 파이고, cc.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0. 0이면은 이걸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45도였나? 마이너스 45도 아니고 마이너스 90도.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어요. 옮기고 나서 다시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도형을 만들 때 평면에서 봤을 때 특정 어떤 기준에 일치하게 대상을 그리면 좀 이동하는데 괜찮은데 임의점이 있으면 이게 맞추는 게 각도값을 입력해 가면서 맞추시면 돼요. 자, 이게 롤 기능입니다. 롤 기능. 여기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이동해서 지금 보면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은 좀 설명이 길 것 같아서 일단 원점으로 이동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원점으로 이동 기능 같은 경우는 도면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여기다 작성해 놓고 여기다가 뭐 원을 이렇게 그려 놓고 이게 도면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려고 봤더니 내가 원점을 여기다 잡아야 돼. 근데 원점이 여기 있네요. WCS 원점이. 그럼 경로를 생성하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좌표를 계산하거든요. 좌표값을. 그러니까 실제 세팅할 때도 여기다 세팅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내가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 있죠. 그 위치를 찍으면 걔가 이게 그 WCS 원점으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 그게 이거예요. 원점으로 이동. 자,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고요. 그냥 뭐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원점을 하고자 하는 위치 찍으면 얘가 바로 원점으로 가요. 오토캐드에서 도면이 왔을 때 거기다가 WCS 원점에다 그린 사람들 없잖아요. 임의 위치에다 대충 그리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제 하고자 하면
그 얘를 찍은 다음에 난 여기를 원점을 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원점 위치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다. 난 여기 센터를 원점으로 하겠다. 찍으면 바로 가는 거지. 어떤 도형을 처음 경로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이게 9.1에서는 없거든요. 9.1에서는 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평행이동에서 점과 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평행이동에서 보시면 대상 선택한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얘를 선택하고 원점으로 가고자 하는 위치 포인트 찍고 원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X버전에서는 이게 나와서 그럴 필요가 없죠. 대상 선택 얘만 찍고 대상을 찍으면 바로 가는 거지. 근데 대상 선택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로 찍어도 돼요. 그럼 바로 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글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동 기능에서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이나믹 이동 그 예제가 우리 공유 폴더에 보시면 그 버전별 도움말 예제 파일에 보면 여기에 dynamic xform.mcx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 좀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죠. 다운로드가 되면 된 건가? 여기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얘를 드래그해서 마켓 X에서 열어보세요. 자, 여기서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다이나믹 예제 있죠?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 열었구나. 이거 뭐야? 응? 버전이 상위 버전인가? 왜 안 열리지? 열리는데? 아까 왜 그랬지?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열어주세요. 자, 이처럼 외부에서 왔는데 이 WCS가 전혀 맞지 않은 형태로 왔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려면 이게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경로를 생성하려면. 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불러와 보세요. 자,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거예요. 3차원을 생성하든 뭘 생성하든 생성하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즉 보면 여기에다가 원점을 잡고 싶거든요. Z 원점, 이게 X축, 그 다음 이게 Y축, 그 다음에 이게 Z축을 하고 싶거든요. Z축.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상 선택할까요? 이동해서 다이나믹 이동 선택하시고요. 자, 지금 미리 선택해 놨기 때문에 바로 다이나믹 리본버가 활성화됐죠. 자,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 포인트 여기다 찍겠습니다. 지금 이거 움직이는 것을 다이나믹 축이라고 그래요. 다이나믹 축의 원점을 여기다 잡겠습니다. 찍을게요. 찍었어요. 자, 찍었는데 찍으니까 대상 도형의 그 엣지 부분이 빨간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는 내가 축을 이동하면 대상 도형도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예요. 즉 왼쪽에 보시면 도형 조정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도형 조정으로 바꾸면 이 다이나믹 축하고 이 도형하고 지금 얼라이먼트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렬을 시키고 나서 옮겨야 돼요. 그럼 정렬을 시키려면 도형 조정이 아닌 축 조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축 조정을 클릭하면 이 빨간 색깔로 엣지 부분이 활성화됐던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축을 움직이면 도형이 안 움직이는 상태예요. 오로지 축만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X축 있죠? X축 옆에 있는 직선, X가 아니라 X축 옆에 있는 직선 있죠, 이거? 얘를 클릭을 하면 원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X축만 바뀌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떤 그 엣지 부분에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에 화살표가 정렬이 됩니다. 즉, X축이 지금 이 엣지에 정렬됐죠?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로 Y 문자 다음에 있는 직선 있죠? 얘를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엣지에다가 갖다 대요. 이렇게. 일단 계속 되다 보면 축이 지금 두 개의 축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보구나.
아닌데? X. 그럼 이 X를 다시 클릭을 해서 X가 1로 돌아가면 X가 1로 돌아가고 Y가 1로 가야 되겠구나. Y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Y라고 하는 문자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엣지에다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축이 공작물의 엣지에 정렬이 된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원점을 만약에 여기다 안 오고 밑에다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찍은 다음에 다시 옮겨.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시 또 얘를 포인트를 찍고 위로 하고 싶으면 위로 옮겨. 일단은 X, Y, Z가 정렬이 됐고 원점 포인트만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현재 다이나믹 축 X, Y, Z 이 축을 WCS 축하고 동일하게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이 축이 이 WCS 축으로 정렬이 되면 이 도형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도형 이동, 도형 조정으로 바꿔놓아요. 도형 조정으로 바꾸면 축이 움직이면 도형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자, 이게 엣지 부분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얘가 뭐냐면은 얘는 그 다이나믹 원점과 WCS 원점을 일치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이나믹 원점 여기 포인트 있죠? WCS 원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축이 일로 가면 도형도 같이 따라가요. 자, 보세요.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원래 있던 모양을 보여주는 거고, 이 빨간 색깔로 지금 엣지 부분 표시한 거 있죠? 이게 이동 그 위치, 결과예요, 지금. 그러면 원점이, 다이나믹 원점이 WCS 원점으로 갔죠? 자, 근데 현재 이 상태면 안 되죠? 얘는 뭐냐면, 다이나믹 축 XYZ 축을 WCS XYZ 축으로 정렬하겠다. 축을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클릭하면. 원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축만 맞춰져요. 그러면 다이나믹 X축이 WCS X축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다이나믹 X축이 간다는 얘기는 다이나믹 축이 바뀐다는 얘기고, 다이나믹 축이 바뀌면 다이나믹 축과 정렬되어 있는 도형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요. 즉, 그러면 이 도형이 WCS XYZ에 정렬이 된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말이 복잡한가? 얘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다이나믹 X축이 WCS X축, 다이나믹 Y축이 WCS Y축으로 바뀌었죠. 정렬이 됐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짠! 이게 되는데 바뀌었나? 등각보기 해보면 알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딱 정렬이 됐죠. 이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해야 제대로 경로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드래그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드래그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은근히 쓰일 때가 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커? 20 정도 해놓고요. 가령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했다 쳐볼게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냥 확인해 볼게요. 자, 경로를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한 10mm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어. 10mm 정도 있죠.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선을 하나를 그리고 선 그리고 해서 이렇게 선 그리고 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증분으로 X 10만큼 늘어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드래그 아니라 스트레치구나. 스트레치 기능이거든요. 드래그 기능은 별로고 스트레치라고 하는 늘린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여기가 스트레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스트레치를 클릭한 다음에 그 범위를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X방향으로 10이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럼 10만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복사를 체크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게 있는 상태에서 간 거고, 이동을 체크하면 이렇게 돼요. 즉, 일반적인 이동은 뭐냐면, 일반적인 이동은 아까 이렇게 생긴 게 이동하면서 여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트림으로 해서 다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치는
여기를 그대로 붙여줘요. 이 끝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쪽 방향만 늘어나는 거야. 얘는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이게 늘어난다. 스트레치라고 하는 게 늘어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은근히 3차원 작업할 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원을 수정하면 3차원도 같이 수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따로 뭘 수정하거나 트림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재생성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경로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요소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F4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F4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Alt-T 누르면 경로는 사라지고요. 자, 가령 얘를 선택하고 F4 눌러보시면 직선의 길이, 선의 굵기, 선의 색깔, 뭐 시작점, 끝점 다 나오거든요. F4 여기 보면 측정해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별 필요 없어요. 필요 있다라고 하면은 거리 이 정도 거리 체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측정할 때 그럼 두 점 간의 거리가 나오죠. 이렇게 3차원 거리, 뭐 2차원 거리.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화로 봤을 때 거리고요. 3차원 3D는 이거는 이제 입체 영상으로 봤을 때 거리가 됩니다. 뭐 이런 정도만 좀 쓰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필요 없어요. 위치는 WCS 기준에서 위치고 면적 최적은 뭐 간혹 어떤 대상의 중심점, 무게 중심 뭐 이런 거 측정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최적 이런 거 또는 플라스틱 무게 이런 것들 측정할 때 소재의 어떤 가격 매길 때 그럴 때 좀 쓸까? 그런 말고는 별로. 그다음 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을 선택해서 그 거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윤곽 같은 개념이고 각도는 이제 포인트를 찍는데 직선이라고 되어 있으면 두 개 직선 찍으면 각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건 그냥 스마트 치수 각도 측정하면 되겠지. 또는 세 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찍으면 이 세 점이 이루는 각도가 나와요. 가령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이 사이 각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 정도. 다이나믹은 좀 써요. 이거는 3차원 할 때. 우리가 다이나믹을 몇 번 써봤나? 그 법선 방향 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다이나믹은 대상 공면의 어떤 R값, 또는 대상 공면의 그 경사값, 이거를 이제 찍어서 클릭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번호, 이건 뭐 특별히 필요 없고, 공면과 솔리드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3차원 작업할 때 IGS 파일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그 IGS 파일을 모델링 했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카티아나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이제 저장을 할 때 공차 값과 내가 불러올 때 공차 어떤 차이 값이 있으면 면들이 삭제돼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면이 아주 미세한 면이 있거나 또는 면들이 사라져서 공탕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체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파일을 받았을 때는 꼭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서페이스를 불러왔을 때는 공면 테스트를 하면 되겠고, 솔리드 영상을 불러왔을 때는 솔리드 체크를 하면 돼요.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다고 떠요. 근데 뭔가 꼬였다, 뭐 좀 겹쳤다, 뭐 했다 하면 얘네들이 대충 걸러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고 작업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곡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드래프트 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3차원에서 쓰는 기능인데요. 곡률은 이제 R값, 우리가 3차원 형상 여기 있으려나? 그러니까 공유 폴더에 있겠네요. 3차원 형상을 하나로 불러볼까요? 이게 원두 버전별 도움말에 보시면 X6 버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MCX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트, 툴패스, 밀, 디자인 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밀링 들어가서 샘플 들어가서 매트릭스는 밀이 단위겠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멀티축 툴패스, 서페이스 툴패스라고 있어요. 서페이스 툴패스 들어가 보시면 뭐 미리부가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에서 뭘 볼까?
레스트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레스트밀 MCX 미리버가 되면 좋은데 얘가 마스터캠은 모르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해보세요. 자, 다운로드 다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이 지금 안 깔린 상태라서 얘를 끌어다가 X6에다 갖다 놓으시면 뭐 그래도 이렇게라도 연이가 어디에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형상을 불러왔는데 뭐 여러분들 지금 3차원 경로를 생성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얘는 클릭하시면 솔리드예요, 그죠? 솔리드인데 얘는 트리 구조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볼까? 여기 솔리드를 보면 트리 구조가 있네. 이건 솔리드에서 작업했던 거네요. 여기서 마크면서 그렸던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와도 파라솔리드나 스텝 얘네들은 솔리드 형상으로 넘어와요. IGS 이런 것들은 서페이스로 넘어오고. 그래서 얘는 지금 솔리드이기 때문에 솔리드에서 측정하면 되거든요. 아까처럼 측정해서 솔리드에서 측정하면 되는데 이건 마크면서 그렸기 때문에 딱히 에러가 없죠. 당연히 마크면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서 파라솔리드 파일을 불러왔는데 면이 막 짜집기를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쪼가리 해서 붙여넣기 하고 막 트림으로 잘라내고 하다 보면 약간의 공차 이런 개념 때문에 끝단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형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면을 변환하거나 했을 때 그 면이 사라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 여하튼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이나믹 설명하려고 한 건데 여기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R진 부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걸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R값이 이렇게 떠요. R값 보이나요? R값이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여기 이렇게 생긴 R, 이 R을 얘기하는 거예요. R값. 그 다음에 이거는 경사값. 이건 R값. 다시 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경사값은 수시로 바뀌네요. 근데 R값은 일정하죠. 3.969라고. 그죠? 그다음 경사값을 알기 위해서 얘를 찍어볼까요? 얘를 딱 찍으면 경사값이 5도라고 뜨죠. 5도. 경사가 5도다 이 말이죠. 이 면의 경사. 그 다음 얘를 찍어보면 얘는 R값이 있겠네요. R값이 25.4. R값이 뜨죠? 그 다음에 얘를 찍어볼까? 얘를 찍으니까 경사가 15도. 뭘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냥 면을 그냥 클릭하면 돼요. 면 클릭하면. 네, 클릭하면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가 지금 시작하는 포인트 있죠. 그곳의 속성이에요. 각도라든지 R값이라든지. 여기 조그마한 R 있잖아요. 이 R을 찍어볼까요? 클릭하면 이 R값이 0.794라고 뜨죠. 이게 다이나믹도 은근히 써요. 이거는 3차원에서 좀 쓰기는 쓰지만 다이나믹 기능을 씁니다. 측정해서. 자, 포스트 프로세싱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NC 코드 생성하는 거예요. NC 코드 생성이 NC 코드라고 하는 것이 경로를 생성할 때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작업이거든요. 즉 후처리.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후처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포스트가 후라는 얘기 한 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영어로. 그다음 프로세스가 처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 이걸 일반적으로 PP라고 해요. PP. 포스트 프로세스 PP 파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파일을 PP 파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마캠에서 경로를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를 실제 기계가 똑같이 인식할 수 있게 이거를 G코드화, NC코드화 해주는 것을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정값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색깔 바꾸는 거 뭐 이것저것 많은데 됐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얘 볼까요?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즈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설정에서 여기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커스터마이즈가 사용자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커스터마이저 얘를 선택을 해보시면 아이콘들이 많아요.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아마 처음 날인가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툴바라고 하는 건 있는데 기존에 여기 있는 툴바를 뺄 수도 있어요. 삭제할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바탕화면에다가. 그럼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끌어다가 바탕화면에 놓으면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를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채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 정렬할 수 있어요. 추가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있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거나 할 때도 여기 다 있긴 하지만 간혹 여기 없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없는 게 뭐지? 거의 좀 다 있어요. 있는데 뭐 얘를 끌어다가 일단 놓는다든지 하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원래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 그 툴바 상태를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툴바 상태. 얘를 클릭을 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툴바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면 원래 디자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데 별로 진전이 없네요. 한번 다시 빈 공간에서 다시 불러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툴바 상태 로드에서 디자인, 이게 처음 껐다 켰을 때 상태거든요. 아, 이건 그대로 남아있네요. 아닌데 뭐 여하튼 디자인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여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2차원 툴패스 생성할 때는 그 형태로 하면 툴패스 생성하는 아이콘들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이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난 다 빼겠다. 뺀 다음에 이 상태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툴바 상태에서 여기 아니고 툴바 상태 눌러서 현재 상태를 나는 KKKL 뭐 GGGGGGG 이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누르면 현재 상태 툴바가 저장돼요. 그러면 내가 디자인으로 불러왔잖아요. 열기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아까 GGGG라고 하는 예로 열기하면 그 상태로 다 돌아와요. 이렇게. 툴바 상태를 내가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게 툴바 상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단축키는 예전에 단축키 만드는 거 잠깐 했었죠. 그 다음에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은, 주로 많이 쓰는 게, 그때 아마 파인드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기능 설명하면서 이거 썼을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포스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업데이트 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좀 쓰여요. 얘를 클릭해서 업데이트 포스트는 여기다 U를 치면 나오거든요. 업데이트 포스트. 업데이트 포스트를 여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X6인데, 뭐, X 버전 또는 X4 버전에서 썼던 이 포스트 파일을 X6에서 쓰고 싶다. 그럴 때 그 버전을 선택을 한 다음에, X 버전, 뭐, 선택하고, 포스트 파일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선택한 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여기에다가 저장해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디냐? X6이 사용하는 포스트 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할 때 여기 있는 방에 있는 포스트를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추천이에요. 9버전에 있는 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현재 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옛날 버전에서는 없는 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없는 기능을 가지고 막 짜집기 하고 막 수정을 막 했던 것들을 상위 버전에서 불러올 때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9.1 버전. 9.1 버전에서 사용했던 포스트를 뭐 X8 또는 X9, X6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존에 9.1에서 사용했던 그 습관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X 버전에서 쓰고 싶다. 그래서 그걸 포스트를 막 기연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X 9.1 버전은 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포스트를 막 많이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쓰지 않는 변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X 상위 버전에서 포스트가 얘를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그 내가 사용하는 버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포스트를 수정해서, 약간씩 수정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X6이다 그러면 X6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몇 가지만 수정하면 다 쓸 수 있어요. 막 거기에다가 막 이름 넣고 막 꾸밀 일이 뭐가 있어. 그냥 기기만 돌아가면 되지. 간혹 가다가 별걸 다 수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수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장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만 수정해서 그냥 그
그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본 포스트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업데이트 기능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업데이트 할 때 오류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런 문구들이 떠요.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1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공구라든지 경로,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썼었어요. 완전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소스가 다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사용해서 편집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 버전하고 이렇게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있다라고 하는 건 설명드렸고요. 자, 커스터마이저 키맵 단축키죠. 툴바 상태 다 됐어요. 램 세이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램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램이 있고 하드가 그래픽 카드, 뭐 램, 메모리 뭐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 램이에요, 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컴퓨터가 램이 얼마인지 그 알고자 할 때는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 오른쪽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뜨죠. 지금 보면은 이 컴퓨터가 램이 4기가예요, 4기가. i5의 3세대 CPU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4기가다. 그러면은 마캠에서 보시면은 얘를 막 사용하다 보면 램을 사용을 해요. 환경 설정에서 보면 뭐라고 나 있냐면 50%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램이거든요. 시작인가? 어딨지? 공차 쭉 가다 보면 램이 뜨는데 지나왔나? 시작. 여기 아닌데? 언두인가? 일단은 램을 5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할당량이 넘어가면 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가 지금 물리적인 메모리가 4기가의 반절, 50%니까 2기가 정도 돼 있잖아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너무 벅차서 램이 초과되거나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럴 때는 램 세이버를 해서 램을 필요 없는 램, 그 필요 없는 램이라고 하는 게 언두, 특히 우리가 언두 하면 계속해서 복귀되는 거 있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을. 그러다가 언두 하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하는 기능이 램 세이버예요. 근데 그런 오류가 뜨면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여는 게 좋아요. 저장을 해버리고 열면 램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언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나아요. 램 세이버 클릭하는 것보다. 어차피 램 세이버 클릭해도 저장하라고 떠요. 저장해라. 그럼 메시지가 뜨거든요. 저장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복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색상 복귀 설명드렸고, 화면 요소 개수 이것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요소, 화면에서 요소 개수 클릭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 하나, 작업 12개, 그 다음 공구 2개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블랭크하고 언블랭크 잘 모르려나? 했긴 했는데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다가 제가 원을 그려 볼게요. 원 그리고 왜 이렇게 선이 가늘지? 속성이 바뀌었나? 선 두껍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 직선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그렸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히든은 선택하고 그 대상만 Alt-E 하면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히든이죠. 다시 Alt-E 하면 다시 다 보이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레벨은 우리가 레벨을 클릭해서 레벨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와이어프레임 꺼져 있네요. 와이어프레임 켜볼까? 여기 와이어프레임 있네요. 자, 와이어프레임을 사용자 레벨로 하고 다 꺼볼게요. 자, 이게 이 도형을 생성할 때 썼던 와이어프레임이래요. 예. 다시 레벨에 들어가 보시면 솔리드, 이건 뭐야? 솔리드는 아니고 솔리드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릭. 일단은 뭐 솔리드를 가지고 외곽 형태를 만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솔리드 형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했었고요. 자, 그럼 블랭크라고 하는 것은 잘 쓰지 않을 거, 이제 사용을 했긴 했는데 삭제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삭제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이 솔리드 작업을 했을 때 이 도형으로 선택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경로를 생성했을 때도 경로에 사용했던 도형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경로에서 문제가 생겨요. 한번 삭제해 볼까요? 얘를 제가 지웠어요.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야, 너 그거 삭제하면 안 돼. 삭제하면 문제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죠. 이거는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삭제하면 안 되거든요. 삭제하지 말고 눈에 거슬리면 이런 것들은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 잘 쓰지 않는 것들은 삭제하기는 뭐하고 하는 것들을 저장해 놓는 곳. 그게 블랭크예요. 화면에서 블랭크라고 하는 거. 이거 저장 숨긴 창이 있어요. 따로. 거기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반전, 화면, 블랭크 하면 없어져요. 이거 삭제된 거 아니에요. 이건 삭제가 아니라 단지 현재 내가 작업하는데 걸작거리니까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갖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언블랭크. 언블랭크를 눌러서 그러면 창고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창고에서 뭐가 필요하지? 이거 필요한가? 하나, 이거 필요한가? 이거 필요한가? 선택하고 나서 확인하시면 창고에서 꺼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시 다 썼어? 다시 창고로 집어넣어야 돼. 특히 우리가 옷 같은 것이 그러네. 계절 타는 것들 있죠. 코트 같은 거 겨울에. 그러면 코트 같은 거 썼으면은 이제 봄에 되면 이제 옷장에다 집어넣어놓고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선택해서 다시 화면에서 블랭크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야. 없어졌죠? 내가 하다가 다시 이제 늦가을에 겨울에 추워지면 다시 꺼내야 돼. 그걸 다시 언블랭크 창고에 들어가서 다시 필요한 거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히든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게 히든이고요. 블랭크는 좀 영구적인 오랜 시간 안 쓰고자 할 때 숨겨놓는 걸 블랭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쉐이딩 설정 되어 있고 화면 표시 콤바인도 필요 없고 도형 속성 됐고 클립보드 복사 됐고 파일 열기 연결 파일에서 저장을 할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 누르면 기존에 있는 그 마캠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다른 의미로 저장해도 마캠 파일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게 X6이니까 X6 파일로. 그런데 부분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분 저장은 뭐냐면 X6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가 아닌, 가령 제가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경로까지도 다 저장돼요. 경로. 근데 부분 저장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부분만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저장돼요. 내가 저장을 할 때 확장자를 오토캐드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래서 오토캐드 파일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저장 눌렀어요. 한번 바탕화면 볼까요? 저장됐는지. 자, 이렇게 오토캐드 파일로 저장된 거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잖아요. 그럼 얘는 오토캐드가 실행되면서 열려요. 그런데 뭐만 있어? 아까 동그라미 하나만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안 보이네? 이게 줌 해야 되나? 아, 줌 해야 되네요. 여기 있죠? 이렇게. 다른 거 다 있는데 이것만 아까 내보냈거든요. 부분 저장으로. 이런 게 부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얘를 제가 나머지 지워볼게요. 이게 지웠어요. 얘도 지울게요. 근데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 오토캐드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이 필요해. 그럴 때 파일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파일 연결은 뭐냐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어떤 파일이 필요해서 불러다 쓰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내가 열기를 누르면 기존에 있는 내가 작업했던 건 싹 사라지고 새로운 걸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도형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파일 연결을 선택합니다. 파일 연결을 선택하시고 여기다 확장자를 오토캐드로 바꾸고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했던 거 있죠. 얘를 열기로 해요. 그럼 이렇게 불러와주죠. 이때 뭐 위치, 배열, 확대, 뭐 대치 뭐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떤 작업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가 경로를 막 생성했어요. 근데 A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경로가 있는데 B라는 회사에서 거의 비슷한 형상이 또 왔어요.
그럴 때 다시 B라는 회사 모델링을 열어서 경로를 생성할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작업해 놓은 거 있죠. 경로 생성하는 거. 여기에다가 B라는 회사 모델링을 불러와서 체인만, 대상만 바꿔가면서 툴패스 생성하면 경로 생성이 훨씬 빠르죠. 그럴 경우에도 파일 연결로 불러올 수 있어요. 모델링 형상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설명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이제 거 좀 되겠는데, 자, 이제 2차원 가공 조건 설정. 자, 2차원 가공, 경로 생성하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축. 그래서 2차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X, Y, Z가 일반적인 축이잖아요. 근데 Z축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X, Y축이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것을 보통 2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D 작업이다 얘기를 하죠. 이게 평면에서 봤을 때 공구가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Z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2차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원의 대표적인 게 드릴, 윤곽 가공, 그 다음 포켓 가공, 뭐 이 정도가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마캠 기능 중에 선반도 있고요. 밀링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거 밑에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와이어도 쓰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반, 밀링, 특히 밀링을 많이 쓰죠. 근데 선반도 이제 많이 쓰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작업자 프로그램 생성하거나 검증할 때 좀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선반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축, 2축, 선반 밀링 와이어, 2.5축 밀링 동시 2축, 부가축 뭐 되어 있는데 3축 가공 되어 있고 4축. 이 4축이라고 하는 게 그 머신센터에서 부가축 형태가 4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축 가공기 이렇게 있고, 마캠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캠 하나로 부가축이나 5축 다 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도 할 수 있고, 2차원 가공 정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곽, 포켓 드릴, 표면 원호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2차원을 잘하면 3차원 그냥 해요. 3차원 특별한 거 없어요. 3차원이 어쩌면 더 쉬워요. 2차원의 개념이 잡혀 있으면.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3차원 막 들이대면 힘들어요.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가공 관리자. 가공 관리자는 얘를 가공 관리자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OP 판넬, 오퍼레이션 판넬, 뭐 이렇게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얘기하는 그 판넬 비슷하게, 그래서 O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그래서 단축키가 Alt O예요. 자, 지금 아까 불러온 이게 지금 불러온 예제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경로를 생성해 놓은 거 있어요. 이게 지금 경로 생성한 거거든요. 엄청 많이 생성했어요. 지금 이렇게 생성해 놨죠. 이게 지금 가공 경로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건데, 얘를 클릭하면, X를 클릭하면 사라져요. 다시 보이게 하려면 Alt O, Alt 숫자 5가 아니에요. ABCD 5예요. 오퍼레이션이니까 누르면 보여요. 다시 Alt O 누르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Alt O, Alt O가 이게 단축키예요. 단축키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뷰에도 있습니다. 여기 Alt O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자동 연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 경로를 생성을 할 때, 지금 이건 3차원 작업인데, 이 드라이브 대상 공면에서 사용했던 그 대상 클릭해 보면, 지금 활성화된 노란 색깔로 써있는 거 있죠? 이것이 선택이 돼서 이걸 가지고 경로를 생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뭐 쌍둥이가 텔레파시에 통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가 연결이 돼 있어서 한쪽을 때리면 한쪽이 아픈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을 삭제하면 안 돼. 이걸 삭제하면 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연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툴패스가 뭐야 이거 이거 선택 안 돼 있구나. 대상을 선택하고 지금 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런구나. 지금 여기에서 사용했던 지금 그 드라이브 대상 보면은 화면에 지금 하이라이트 돼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지워버리잖아요. 지금 얘를 재생성하고 일단 재생성을 하고 경로를 다시 생성하고 있어요. 이게 X 표시가 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여튼 이게 3차원 경로 생성한 겁니다. 생성을 했는데 이게 3차원 경로인데요. 현재 이 경로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죠. X 표시 안 떠 있죠. 근데 제가 얘를 지워버렸어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지웠어요. 그러면 X 표시 떠요. 왜냐면 여기에서 사용했던 대상 도형을 네가 지워버렸으니까 경로를 보여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두를 해서 다시 얘를 재생성 해줘야 돼요. 그럼 다처럼 다시 재생성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거예요. X자로 표시가 된다. 그러면 꼭 재생성 버튼을 눌러서 그것을 재생성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이거는 모든 가공 정의들을 작업 대상으로 선택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줄여보시면 지금 가공 경로 생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다 X 표시 떠 있네. 얘를 전부 재생성을 해볼까요? 여기 선택을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것은 전체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 이게 전체 선택, 이게 X 표시되어 있는 거 선택이거든요. 이게 뜨니까 이거 없어져 버리네. 여기 있는 거 이게 전체 선택인데 얘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돼요. 선택된 거 표시가 잘 안 나는데 보시면 다시 꺼볼게요. 선택 취소. 취소가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 취소가 됩니다. 다시 선택해 볼게요. 이거면 체크가 이게 표시가 되는데 얘를 클릭하면 모든 경로가 다 선택돼요.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X 표시로 표시된 것만.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외부 파일을 불러왔을 때 경로를 재생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재생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재생성할 필요 없는 걸 재생성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재생성을 필요로 하는 거, 즉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만 재생성을 할 때 얘를 가지고 선택하면 돼요. 얘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거는 다시 계산하겠다, 재생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것을 재생성하겠다는 거고요. 얘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선택을 해서 재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만 재생성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선택된 경로를 확인할 때 지금 제대로 X 표시가 안 떠 있는 것이 있나? 다 X 표시 떠 있네요. 제가 아까 도형들을 지우고 막 해서 그래요. 그래서 X 표시 떠 있는데 다시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 아까 이거 있었죠, 이거. 이 파일을 다시 여세요, 그냥. 저장 안 하고. 다시 열게 되면 X 표시가 없는 상태로 불러와지거든요. 불러와졌죠.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선택된 경로 확인. 자, 경로 확인할 걸 클릭을 하고 대상 선택하고 경로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처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공구 보이게 하겠다 체크, 홀더 보이게 하겠다 체크, 그 다음에 급속 이송 보이게 하겠다 체크. 그리고 나서 플레이 누르면 이거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경로 확인이에요. 경로 확인. 멈추면 멈추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 재생성하는 거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재생성. 그 다음에 대화창, 이거는 이제 가공 경로 확인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의 가공이에요. 모의 가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가공을 할 때
소재 설정을 하거든요. 소재, 소재가 안 보이네. 여기를 다시 툴바를 디자인으로 바꿀게요. 소재를 다시 로딩을 해서, 소재 어디였지? 안 보이네. 그럼 여기서 해야 되겠다. 재료 설정해서 얘를 클릭하면 소재가 보여요. 이게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하려면, 안 보이네? 재료 설정이 안 돼 있네. 전체 솔리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약간 점선으로 보이는 게 소재거든요. 소재 형상. 이 소재 형상을 소재로 불러와서 얘를 모의 가공을 누르면 소재가 이렇게 불러와진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모의 가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예로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경로만 선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예로 확인하는 것은 소재가 있는 상태에서 깎이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의 가공이요. 시뮬레이션. 여기 세세한 조건들은 나중에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G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G코드 생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된 경로를 선택을 다 해도 되고 특정한 것만 선택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만 선택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G1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포스트 프로세싱 NC코드 출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엎어 쓸 거냐 쓰기 전 묻기. 쓰기 전 묻기로 되어 있으면 NC 파일 이름을 물어보는 거고요. 엎어 쓰기를 체크하면 그냥 바로 그냥 출력해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선택된 것이 전체의 일부분인데 전체를 다 출력할래? 아니면 일부분만 네가 선택한 것만 출력할래? 선택한 것만 출력할 거면 아니오를 누르고 전체를 선택할 거면 얘를 눌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오 눌러야 되겠죠? 이것만 선택할 거니까 아니오. 자, 그러면 얘가 코드를 출력해요. 이렇게. 이게 G코드예요. G코드. G코드인데 지금 싱코 에디트 버전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켐 X6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근데 얘는 백프롯이 없어요. 백프롯은 뭐냐면 마켐처럼 이렇게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그죠? 일단 심코로 연결해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 나중에 그건 또 차차 설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 이거는 대화창 특정 가공 정의를 절삭 조건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딱히 바뀌는 거 별로 없어요. 그 다음 이거는 삭제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잠그는 기능인데요. 잠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령 이제 얘로 경로를 생성했어요. 생성했는데 이렇게 생성 경로가 보이죠. 근데 얘를 내가 어떤 도형을 바꾸거나 조건을 바꾸게 되면 이 경로가 수정이 되거든요. 그럼 X 표시를 되면 얘를 가지고 뭘 못해요. 근데 얘를 누르면 출연은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바뀌어요. 경로가 수정이 안 돼요. 내가 얘를 한번 지워볼까요? 삭제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X 표시로 돼 있는 거죠. 열쇠 모양으로 채워진 거. 얘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로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해볼까? 경로 확인해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안 돼요. 얘를 제가 경로 확인 눌러볼게요. 못한다고 뜨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해 이거예요. 도형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경로를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잠금장치예요. 잠금장치. 얘는 잠금장치 한 거는 NC코드 생성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얘는 바로 되네요. 그죠? 안 없어지니까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잠그지 않은 것들 있죠. 얘는 잠그지 않았잖아요. 얘는 G1을 누르면 못해요. 왜? 대상 범위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그 대상을 재생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 범위이 없으니까 재생을 못하거든요. 잠금 장치는 근데 잘 쓰지는 않지만 이 잠금 장치를 눌러져 있을 때는 간혹 가다가 이게 눌러져 있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돼요.
해제해야만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로 수정이. 근데 지금 상태에서 얘를 한번 언두해야 되겠다. 언두해 놓고요. 얘를 해제하겠습니다. 선택해서 해제 이렇게. 근데 한번 지웠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X 표시 떠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경로를 확인할 때, 아니 경로를 표시할 때, 경로를 표시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유령 표시인데요. 유령은 포스트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이걸 클릭하잖아요. 유령 표시로 바뀌어요. 유령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NC 코드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경로를 생성할 때 다른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생성하는 경로가 있어요. 직접 NC 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경로를 생성한 게 아니라 다른 경로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되고자 생성한 경로가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그런 경로는 데이터를 출력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령 표시로 바꿔놔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게 출력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NC 코드가 출력 못되게 유령 표시로 바꿔놓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코드를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유령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NC 코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설명한 내용이 너무 길어요. 초반에는.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참,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작업관리자에 보시면은 제가 커서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맨 밑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자, 이거는 새로운 추가되는 위치예요. 추가되는 위치. 뭐가? 경로가. 내가 새로운 경로를 선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가 이 자리로 들어가요. 이 자리로. 근데 항상 밑에만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우 따라서 여기 다음에, 얘 다음에 추가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얘를 클릭을 해서 그 위치로 이동시켜요. 빨간 색깔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경로를 내가 추가하겠다 클릭하잖아요. 잘 보세요. 클릭하면 이 자리로 가요. 이 자리로. 방금 빨간 색깔 화살표 있는데 있죠? 이 자리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로를 추가될 위치를 얘기한다. 얘는 화살표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마우스 클릭한 위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 다음 이거는 구석에 저기 밑에 혹시 여기 삼각형이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이걸 다 펼치면 이게 삼각형이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얘를 클릭하면 삼각형이 있는 자리로 화면이 바뀌어요. 스크롤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게.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열겠습니다. 아까 얘를 다시 열기로 해서 참 경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경로 확인 누르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경로 확인 누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경로 확인하기 싫은데 끄면 돼요. 이렇게 얘만 경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일일이 이렇게 하려기 귀찮아요. 내가 클릭하면 그것만 보여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를.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입니다. 선택하면 그것만 보여요. 화면에. 다른 것들은 블랭크 되죠. 숨겨져요. 경로가 숨겨지고 내가 선택한 경로만 화면에 보이겠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다음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경로에서 사용했던 도형만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간혹가다 이걸 켜놓으면 다른 것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여기서 사용했던 체인 그것만 보이거든요. 얘가 클릭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얘는 꼭 필요할 때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파일 관리자가 있는데요. 설명이 너무 길다.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론적인 내용이 설명이 많아서 자, 뭘로 할까 봤는데요. 뭘로 할 거냐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면 간단해요. 이 선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렸다가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머신센터가 얘를 가공하려면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따라가게 여기서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G코드를 출력했을 때 얘가 이렇게 출력이 되면 돼요.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보면 사각형 형태는 100에 60짜리 사각형을 원점을 역으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100에 60. 자, 그리죠. 너무 이론적으로 떠드니까 재미없어요. 그죠? 하면서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사각형 그리기 체크해서 한 점 찍고요. 자, 폭을 100, 높이를 60, Alt F1 확인. 이렇게 됐어요.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 자, 100에 60으로 그렸습니다. 100에 60. 자, 그렸죠? 자, 그 다음에 100에 60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15라는 값이 있어요. 15. 15 있죠? 15. 15. 그러면 15만큼 옵셋에서 15라고 입력하시고 15 할게요. 15 했죠? 적용할게요. 적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45라는 거 있어요. 45 여기다가 45라고 입력하시고 45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70이라는 게 있어요. 70 그러면은 적용 눌러주고 70이라고 입력하시고 이렇게 해요. 70 그 다음에 40이라는 실수가 있어요. 40 그러면은 적용 눌러주고 40이라고 하고 이렇게 확인. 자, 그럼 뭘 보려고 하냐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 자, 트림에서 두 요소 자, 이렇게 경로를 그린 거예요. 자, 다시 치수를 표현해 보면 여기서까지가 15, 얘가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포인트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릴 수 있죠? 일단 그려보세요. 선생님, 옵셋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옵셋이요? 아, 옵셋 기능 우리가 안 배웠었나? 이거 클릭하시고요. 대상 찍고 방향 찍으면 이 값만큼 떨어지거든요. 이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50, 아니 50인데 왜 그래?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20, 뭐 30 이렇게. 옵셋. 얘를 이제 경로를 생성하려면요. 일단 치수로 확인해요. 제대로 그려졌는지. 그래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도면에서는 지워버리세요. 내가 도면 설계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등각 보기 해보겠습니다. 등각 보기.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왼쪽에 관리자가 있죠. 여기에서 재료 설정. 재료 설정은 모의 가공할 때 소재가 제대로 간섭받지 않고 깎이는지 보는 거거든요. 재료 설정 클릭. 자, 이때 전체 형상을 클릭하면 XY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 현재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높이가 20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20 이렇게. 아, 재료 설정이 어딨냐고요? 재료 설정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어딨냐고요?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 돼 있어 그래요. 이거 펼친 다음에 재료 설정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체 영상을 누른 다음에 Z값 20을 넣으면 돼요. 됐죠? 됐죠?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돼요. 지금 이게 소재를 표시한 거거든요. 이게 자, 됐죠?
이렇게. 그 다음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윤곽 가공이 제일 많이 쓰죠. 어떤 뭘 대상을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거니까. 윤곽 가공 체크. 이거는 이름이에요. 그냥 무시하세요. 확인. 자,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무엇을 가지고 윤곽 가공할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윤곽 경로를 생성할 때 따라갈 대상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따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얘를 클릭해줘요. 이렇게. 화살표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야. 화살표가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누르세요. 이거. 역방향. 가령 이거 누르면 이렇게 반대로 바뀌죠. 시작이 항상 초록 색깔입니다. 이거. 종점이 빨간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바로 이제 경로 조건 창으로 넘어갑니다. 맞죠? 그 다음 공구 하나도 없네요. 10파이짜리 평행점을 쓸 거거든요. 10평? 10평이 어딨냐고. 그러면 목록 공구 선택 눌러서 목록 공구 선택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시간 걸리려나? 거르기를 누르고 여기 공구 형태가 있는데요. 형태를 평행드밀만 체크되게. 그러니까 다 선택 취소한 다음에 이것만 선택해서 평행드밀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요. 그러면 목록 중에 평행드밀만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10파이짜리 평행드밀 10 플랫 엔드밀이 평행드밀이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 그러면 얘가 불러와져요. 이렇게 219번으로. 틀 번호는 바꾸면 됩니다. 우선 냅둘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 우선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이게 컴퓨터를 안함으로 체크. 자,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앞에 보고, 화면 보고, 앞에 보고, 화면 보고 해야 되겠죠? 안함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 진입뽑기. 진입뽑기에서 얘 체크 끄고, 얘도 체크 끄고, 여기 체크. 값은 7. 여기도 7. 7만큼 확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우선 이렇게 해주세요. 차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 조건.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5. 이게 가공 깊이에요. 깊이. 재료 상단은 0이고 0에서부터 -5까지 작업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됐죠? 우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보세요. 자, 경로가 생성이 됐네요. 자, 평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돼요. 경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 경로 확인을 눌러볼게요. 아까 경로 확인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라고 그랬나?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뭐 빨간색이 뭐지? 등각 보기 해보면은요, 지금 공구가 홀더 모양 때문에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홀더는 볼 필요 없어요. 경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홀더 보기예요. 홀더 보기. 이거 홀더 보기. 얘를 클릭해서 이게 안 보이게 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플레이 누르면 공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걸 보여요.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이거 올리면 빨라져요. 이렇게. 여기서 경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의 가공.
모의 가공에 들어가서 얘가 약간 틀어볼까요? 6버전까지는 모의 가공이 좀 시원찮아요. 근데 X7 버전부터는 모의 가공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이 플레이를 누르면 화질을 높이고 됐고,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돼요. 너무 빠르죠? 속도는 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백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깎이는 거 보이죠? 실제도 이렇게 똑같이 깎여요. 실제 절삭되는 모습을 모의 가공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백,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예요. 모의 가공에서 검증이 됐죠? 원하는 형태가 됐네? 그러면 이걸 G코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G코드 생성해 볼게요. 지원, 엎어쓰기, 확인. 다음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코드에 대한 설명, 포스트 수정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거 확대 축소도 안 되네. 어이씨. 일단은 얘는 주소문이에요.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A0 안 나와야 되겠죠? 삭제. 뭐 쓰는데 지장 없겠네요. 그죠? 아, 여기도 A0 있네요. 삭제. 자, 이 작업들은 포스트에서 세팅해 놓으면 안 나와요. 지금 포스트 수정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포스트 수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제가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렸습니다. 아, 올릴 거예요. 오늘 오전에 수업한 반이 포스트 수정하는 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 올릴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굳이 건들 필요 없습니다. 이 마캠에서 모의 가공만 제대로 되면 포스트는 여러분들이 건들 일이 없어요. 그냥 바로 기계에 전송해서 가공하시면 됩니다. 마캠에서만 검증이 된다면, 아까 모의 가공에서 별 이상 없이 검증이 된다면 프로그램 출력된 거는 건들 일이 없어요. 그냥 기계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기계 세팅만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공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자, A0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A0는 뭐냐면 여기서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머신 시뮬레이션.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바가 생겼죠. 여기서 세팅, 시뮬레이션 스타트 셋업 들어가보면 지금 여기 기계 타입이 보이는데요. 맨 위에 부가축. 이게 이제 3축은 일반 우리가 XY, Z축만 있는 거고요. A축은 3축 말고 4축. 이런 타입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포지션은 얘 같은 경우는 XY에서 X 값을 좀 빼겠습니다. 한 200 정도 뺄게요. 빼고, 그 다음 픽스처는, from mastercam. 그 다음에 소재도 mastercam. 그 다음에 start simulation. 픽스처가 없나 보구나. 그냥 논으로 하죠. 논으로 하고, 시뮬레이션 누르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얘가 부가축이거든요. 이게 지금 X축이잖아요. X축. 그 다음에 이거 앞뒤로 Y축이죠. 그 다음 위아래가 Z축이죠. 맞나요? 그 정도 다 아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축을 달아놨죠. 그래서 X축에 대한 회전축을 A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축에다가 만약에 회전축을 달아놓으면 이거 B축이라고 하고요. Z축에 대해서 회전축을 달아놓으면 C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A, B, C, X, Y, Z 이렇게 나타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데, 그쵸? 근데 일단은 여기다가 장착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누르면 이거 깎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가축이 달려있는 것은 얘를 이제 돌려가지고 바닥면 작업한다든지 정면 작업한다든지 우측면 작업한다든지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로를 그렇게 생성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시뮬레이션을 5축까지 다 제공을 해요. 여기서 이제 기계를 모르거나 하신 분들은 알아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축 같은 거 이동,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툴바,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 목록, 통계 뭐 있어요. 축 조정. 축 조정이 있어서 A를 움직이면 얘가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A축이에요. A축. 그 다음에 Z축은 위아래 Z축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재밌어요? 삭제해버렸네?